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증시가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한데 바닥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이랑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지금 조금만 힘내십시오. 장세 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공개 방송이니까 내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다음에 보시면 요 MTNW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내일 여기 아침 일찍 공개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도 어저께 제가 식사를 안 하고 좀 어저께 주가가 떨어질 자리가 안 돼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 늦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전조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거다, 그지? 어디까지 떨어질지까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내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솔직히 좀 지수가 들어왔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오전장에. 그래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단일 ETF가 문제긴 하거든요. 그 단일 ETF 문제로 인해서 장중 수급 불균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단일 ETF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상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정책 이슈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그 전에 조금 지금 신용을 좀 털어내는 물량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좀 힘내시고, 이제 장세 거의 다 됐거든요. 이게 조금 더 버티시면 이제 반등세 기미가 좀 올 거다. 대신에 이제 신용 미소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아시겠지? 아직까지는 공기 좀 잡아가시고 이번 주 안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저께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발 충격, 뉴욕 증시 일제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 뉴스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떨어진 거를 미국 증시에서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오늘 반대로 보면 오늘 증시가 또 상승했죠. 외인들, 기관들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좀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제가 정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정해드렸는데, 이런 섹터 삼전익스 관련해서 칠형제, 그 다음에 단일 ETF 관련해서 극도로 지금 변동력이 심한 장세예요. 오늘도 뭐 코스닥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죠. 그지? 그런 것처럼 글로벌 동향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장이에요. 어제는 서킷 브레이크 올리고 사이드카 발동되고, 오늘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되고,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장중에 낙폭을 줄이고 들어오고, 특히 거래소 시장은 오늘 뭐 2.5%인가 올라갔고 저가가 5점 몇 %인데 거의 저가 대비 한 7%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양봉 나오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6% 늦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1.9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적인 종목들보다 더 심한 게 지금 국내 시장의 지수 변동률이에요. 뭐 그거는 지금 장중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달러는 좀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80달러 넘어섰거든요. 이게 불과 어제 대비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 재개 소식에 얼어붙은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뉴스를 보여주고요. 16일 날 대국민 연설 예고가 있어요. 트럼프 16일인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17일날 휴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휴장일 때 보면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고점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갈 거예요. 반도체는 갈 건데, 이게 삼전익스의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방에서 좀 주가가 잡아가지 않을까 보거든요. TSMC도 6월 매출이 지금 4,426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섹터들이 다 수급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국내의 ETF 물량으로 인해서 일단 그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의 이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좀 신용을 좀 털어가지 않을까 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신용이 털어나서 주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삼전익스는 예전처럼 좀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 흐름이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여기서 증시를 돌려놨는데 뭐 갑자기 뭐 ETF 물량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온다? 맞죠? 그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또다시 또 이제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협의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좀 정책 이슈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고, 트럼프 이란 봉쇄 조치 재가동, 뭐 호르무즈 20% 통행료 징수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지우고, 그 다음 파운드리 테슬라 AI
뭐 아이브칩, 양산 준비, 테일러 팹, 염내 가동. 이거 덕분에 지금 어저께도 이제 보시면은 뭐 파운드리 관련했던 수급인데 오늘 강원칩스 정도 수급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거보다는 전공정 관련 애들. 제가 항상 전공정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전공정 관련해서 4인방 뭐 이때 했습니까? PSK 우리 어제 샀거든요. 오늘도 팔았는데 오늘도 너무 심해요. 오늘 코스닥 시장 등락이.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저희 들고 가고요. 네, PSK 홀딩스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다, 그죠? 테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원익 IPS 우리는 없고요. 단타 치고 없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 뭐 이렇게 4인방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이제 VM이나 전공정 관련해서 KC텍 전공정이나 VM이나 KC텍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세 흐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외적인 부분은 물론 주성엔지니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전공정 관련했던 종목들 쪽으로 증착 장비업 쪽으로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200만 년 전 무너진 뭐 ETF가 지금도 문제인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6조 7천억이거든요. 오늘 거래대금 6조 7천억이에요. 왜 문제냐면은 이게 우리가 ETF 나오기 전에 거래대금이 보통 10조 따블이거든요. 12조, 15조 이렇게 붙어요. 3월 달에. 근데 지금 거래대금 확 줄어들었죠. 6조 7천억이에요. 그 많은 거래대금이 어디로 갔느냐? 거래대금이 바로 단일 ETF로 간 거예요. 단일 ETF 지금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6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소위 말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게 거래대금이 이거 하나랑 지금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하나랑,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대금이 전체적인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이 하나의 종목이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코덱스 이거 SK 하이닉스 쪽 관련 애들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래량이 32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단일 ETF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이제 요거 보시면 미국 S&P 500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나 인버스 관련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ETF 관련이거든요. 지금 관련된 종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이긴 해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이찬진, 뭐 금강원장, 그 다음에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개미지옥 레버리지 녹는데 정부 간담회 의회 보고만 그치는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안건이 뭔가 뚜렷한 안건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증시가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떨어진 걸 봤을 때 어저께 서킷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사이드카. 오늘도 치고 가야 되는데 장주 또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최대한 안 잡게 하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ETF도 30% 폭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은 최근에 들어서 국내 증시에 관심이 높다 보니 사람들이 연금 주축이나 그 다음에 그 펀드 등 환매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려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접근하기 제일 좋은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죽는 자리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나 SK도 지금 바닥을 확인한 자리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70만원, 175만원에서 185만원, 지금 나중에 좀 넉넉히 잡아서 200만원 이하 떨어지면 조금씩 담아가도 돼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6만원 이하, 27만원, 26만원 이하, 좀 늦어도 27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담아가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종목은 실적이 다 동반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연말까지는 주가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폭락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폭락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실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건 돼봐야 아는 거죠. 그죠? 돼봐야 아는 얘기라서 그것만 굳이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뭐다? 단일 ETF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형태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정의를 좀 내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0.48, 0.03 정도 떨어져 있고, 유가는 지금 현재 $80예요. 내일 아침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투약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낙태 테마들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낙태 테마 탈 때, 뭐죠? 누구지? 힐러리인가? 누구지?
오바마란다. 그 트럼프랑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대통령 후보에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종목들의 섹터 안에서 시장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태 테마도 이것 덕분에 오늘 수급 들어왔는데, 현대약품이 좀 수급 들어왔거든요. 이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이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탈모 치료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일 현대약품 같은 것도 단타를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 이제 기억나. 해리스 부통령 테마. 그래 보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기후변화까지 덧쳐져 세계 식량 가격 202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엘니노 현상,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비료사료 수급이 또 중동발에 인해서 조금 이제 수급이 불균형이 되면서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러우 전쟁 때 그 테마가 강하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뭐 그 다음에 대주산업 등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력성 테마들이 또 이제 뭐 한일사료 이런 애들 전형적 세력성 종목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엘니노 현상에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테마가 탈 수 있다고. 이런 애들이. 오줌 신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저가까지 떨어질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전일수라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게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식량 가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보시면 삼전일수 신용 코스닥 전체보다 많았다.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신용 잔고가 한 12조, 13조 정도 규모예요. 두 종목의 추정 잔고는 12조 5천억이에요. 이거 꼭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지금 7조? 앞전에 봤는데 7조 몇천억이에요. 오늘 지금 신용제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코스닥 신용이 7조 3천억이에요. 어저께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신용이 떨어져서 27조 4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떨어진 걸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신용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녹인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녹인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 구간으로 지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에 따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전리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지면서 개미들 물량을 조금씩 이제 받아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융당국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무회의 F4 회의 보완책 속도 낼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액션만 취하고 있지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용 문제가 조만간에 좀 주가가 어디 되겠지만 바닥권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주가가 여기서는 신용이 잘 안 떨어져요. 여기 잘 안 떨어지거든요. 8천이잖아. 9천이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신용이 안 떨어진다고요. 고객 급은 좋고. 근데 시장 확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 잘 안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딱 떨어지면 가속이 붙거든요. 가속이 붙어 신용 잔고가 확 줄어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다시 한번 저녁에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낮에 한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도 7월 13일이거든요. 7월 13일 언제입니까? 어제 신용이에요. 어제 신용인데 고객 딱금은 늘었어요. 고객 딱금은 한 109조 정도로 늘었어요. 109조 정도 늘어서 3조 한 5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고 신용도 지금 급격히 줄었어요. 신용이 이게 보시면 그게 신용이 얼추 지금 그 1조 가까이 줄었잖아요. 1조 넘게 줄었거든요. 36조 6천억에서 35조 5천억이에요. 1조가 넘게 줄었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어제 서킷 브레이크 나고 또 줄었어요. 34조 7,800억이에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7,85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7월 8일이 종합주가 7,200이고 37조 1,000억이거든요. 37조 2천억이라고 생각합시다. 37조 2천억이고 어저께 신용이 빠진 게 34조 7,800억입니다. 그럼 얼마 되냐? 요거 37조 2천억 빼기 34조 7,800억 2조 4,200억이 날아간 거예요. 단 3일 만에 2조 4,200억이 날아가거든요.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용잔고가 뭐가 됩니까? 이제 기관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우리가 볼 때 바닥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신용잔고는 결국에는 신용이라는 거는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차면 이게 어떻게 되냐? 투매가 나와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일 ETF가 잘 된 거죠. 단일 ETF를 가지고 지금 투매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신용 잔고를 줄이는 역할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일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신용 잔고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최소 31조 전후로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지면 더 좋고. 그러니까 31조 정도 되면 이제 바닥권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살랑살랑 추매나 물타기나 그 다음에 물량을 더 잡아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때 주가가 31조나 되는 저점을 찍고 회복세가 들어올 때 IT 종목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수급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봐요. 그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게 바로 이제 단일 ETF 관련했던 어떤 규제 정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정책이 나와도 아마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단일 ETF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규제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일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보도록 하시고 내일은 역시나 똑같아요. 지금도 장중에 종합주가 지수가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지수가 많이 출렁이거든요. 이 종목들 보시면 오늘 거래소 시장도 이게 오늘 고가가 2.54죠. 저가가 5.26입니다. 2.54, 5.26. 2.54, 5.16.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54, 5.16. 여기죠? 여기가 2.54예요. 여기 5.16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마이너스 2.5에서 5.2% 떨어지면 이게 10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12시 정도니까 2시간 정도 됐잖아요. 2시간 만에 종합주가 지수를 마이너스 7.8% 떨어집니다. 종목도 7.8%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시장이 7.8% 떨어지니까 대책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5.26에서 지금 종가가 플러스 0.7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대비 지금 몇 프로 들어왔어요? 6% 들어온 거예요. 6%. 세상에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평상시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우리가 보면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 움직여도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변동성이 심할 때 한 달에 한 3번, 4번 나오거든요. 4개, 3번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하락 사이드가 상승 사이드가 발동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가 등락폭이 엄청 심하거든요. 결국은 한 10시 정도 지나고 나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내일 시장도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 변동성, 단일 ETF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장중에는 조금 이제 오전에는 깔끔하게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위주로 조금 들고 계시고 현금 위주로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좀 매매하시고 장중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 2시쯤 넘어가지고 2시 반쯤 넘어가지고 공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금요일처럼 계속 주가가 올라가서 상승 사이드가가 발동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수 낙폭이 너무 심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전닉스가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떨어지면 저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물타기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나 추매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신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신용장구가 어느 정도 기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만 오면 그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가 매수 조금씩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고 좀 아직까지 멘탈이 흔들리거나 주식하실 때 부담 느끼시는 분은 기다리십시오.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용이 빠지는 속도가 가속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정책이 나오면 증시가 다시 반등 찍고 들어와도 신용은 늘지가 않아요. 신용은 뭔가 증시가 안정권일 때 신용이 갑자기 늘거든요. 증시가 그냥 막 떨어지고 다시 회복세 들어도 신용이 잘 안 늘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반도체 소부장부터 보세요.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인데 전공정 관련해서 제가 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전공정 관련해서 웨이퍼 대마들, 웨이퍼 관련 애들.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PSK 홀딩스, 뭐 테스, VM, 유진테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전공정 관련해서 꼭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역시 특징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돼요. 지금 특징 종목들도 지금 오늘 보시면 주가가 확 들어오다가 빠지니까 장중에 파세권 급등했죠. 파세권이 주가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징 종목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특징 종목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특징 종목들은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가지고 뭐 이제 애국 테마, 그 다음에 뭐 식량, 그 다음에 이제 뭐 낙태 테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쪽으로 단타 치셔야 돼요. 단타. 이런 애들 수익들은 먹고 빠지고, 수익들은 먹고 빠지고, 그리고 비중은 앞전에 얘기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잡아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장중에 ETF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인버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장중에 지수는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게 작게 떨어지면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보통 고가 대비 빠지는 게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좀 심하면 한 7% 빠지거든요. 한 8%도 빠져요. 작게 빠지면 3%고 많이 빠지면 8%예요. 지수가 고가 대비 8% 찍었다는 거는 진짜 빚만 아니고 장중 수급 자체도 없거니와 그래 빠지다 보니까 호가 공백이 심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일 이펙트 인버스 물량이 들어오는 시간대라서 장중에는 작업적 소극적인 자세.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악재 테마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유가 관련해서 이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흥고소득에 갭이 붙었거든요. 근데 투매는 안 나와요. 대신에 이제 상승폭을 유지해서 끝나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날 뭐 흥고소득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신규 상장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장중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장중 수급 들어오는 것은 패스해버리고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더 아침 일찍 공개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그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이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애국테마죠? 지금은 6시 30분인데 아직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마감 후에 과열 예고나 경고 예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것들은 경고 예고, 과열 예고 나오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래꼬리 공략을 좀 해볼 건데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2,400원 정도에서 타점을 좀 잡아서 아래꼬리 정도 공략을 좀 해보시는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게 애국 테마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장중에 들어오면 먹고 빠지고 손절가는 2,120원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설정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공조 드리겠습니다. 삼성공조도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거든요. 냉난방 공조 관련 종목이 하나예요. 이 냉난방 공조 관련 종목이 하나인데 오늘도 역시나 수급이 좀 들어온 거로 봤을 때는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냉난방 공조에서 이것도 지금 장중에 뉴스로 좀 들어왔거든요. 유럽 중동 더위 잡는 한국 냉난방 공조. 삼성공조 자회사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완제품을 수출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급이 좀 돌아서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효과가 있는 종목이죠. 여름 특수수혜 종목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 수급 들어오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한 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일 이런 것들도 이제 뭐 1,100원, 1,200~1,300원 정도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한번 손절가 설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단기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시장만 조금만 좀 변동성이 좀 적으면 내일은 좀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거든요. 또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어차피 비중을 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신용이 지금 34조대로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또 신용이 날아갔을 거란 말이지. 사이드가 발동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용도 좀 털어내는 것 같고 급격히 신용이 빠지고 나면 단일 ETF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나와도 재밌는 부분이 37, 8조 때 정책이 나오는 거랑 이미 떨어져가지고 다 신용 털어가지고 정책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용이 확 급격히 줄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지수 들어올 때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좋은 종목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 힘내시고 저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중 조절해서 이제 됐구나 생각할 때는 그때 좀 들어가시는 매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